도전자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헝가리 출신 앙투안 하부시. 동벨트 보호자를 환영해주세요. 중국 젊은 선수 장청롱. Here comes the red corner from China. I give you Zhao Chen. 양팀 모두 이미 위치해 있었다. 다음으로 함께 그들을 알아가 봅시다. 블루사이드 챌린저 앙투안 하부시. 나이 23세, 키 180cm, 프로 기록 대고 경기 58승 21KO. 레드팀 선수 장청롱 18세, 177cm, 프로 기록 27경기 24승 8KO. 리칭씨가 이 경기의 심판을 맡았다. 이 장대한 전투를 함께 나누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스촨TV MA 레전드 9번째 구간 청구소. 지금은 스촨대학교 체육관에 와 있습니다. 저는 해설자 토니입니다. 이제 63kg 부문에서 슈퍼배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레드팀 선수 장청롱, 블루사이드 선수 하부즈는 헝가리 출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나는 동장타오다. 이제 63kg 부문에서 슈퍼배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MA 레전드에서 63kg 클래스 대회로 열렸습니다. 세계 챔피언십 타이틀 방어 전투. 이제 벨트 홀더에 대해 중국 출신의 젊은 선수 장청롱이었다. 그리고 장청롱이 무대에 오르는 걸 봤을 때 그 복장은 매우 독특했다. 이는 MA 전설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요소들이 깊이 통합되어 있다. 수안의 오호장군 개념을 가져와 우리 반지 위에 부착된. 그리고 장청룡은 우리 마차오야. 네, 장청룡이 모습을 드러낸다. 삼국지의 의상을 입고, 그리고 그는 이마차오 이미지를 머리에 쓰고 있다. 이런 가면이여. 그의 등장은 매우 독특했다. 네, 삼국지 시대였다. 마초오는 뛰어난 무술을 가진 뛰어난 장군이었다. 실양 기병을 이끌었다. 그는 한때 조의 군대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 속담에 있듯이 리브는 여부를 본떠 마초를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오늘 장청룡이 금띠를 지킬 수 있을지 보자. 네, 이제 양쪽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앙투안 하부시는 키가 1.80m입니다. 장청룡의 1.77m. 이 들판에서 이 앙투안 하부시는 좀 더 키가 크다. 팔 길이가 더 깁니다. 이 주먹 교환의 여러 라운드 동안 앙투안 하부시의 팔은 분명히 장청롱보다 길었다. 앙투안 하부시의 프론트 페달에서 좋은 소리. 아무 성과도 없었다. 좋아. 장청룡의 뒷다리 하이킥. 하지만 앙투안 하부시 쪽에 관해서는 이런 상황입니다. 측면 이동은 해결되었습니다. 이 뒷다리가 엄청난 힘으로 높은 휘두르기를 내뿜는다. 그럼 앙투안 하부시의 발놀림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장청룡은 어때? 여전히 고전적인 태국식 자유 격투 스타일입니다. 스탠드 프레임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각 행동의 속도도 아주 빠르다. 장청룡은 매우 젊은 선수입니다. 그녀는 올해 겨우 18살이에요. 그리고 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 방법이 해왔다. 무에타이 훈련을 해왔다. 태국에서의 훈련은 매우 좋습니다. 현재 중국의 63kg 급은 떠오르는 스타. 방금 그 실수 말이지? 무릎 공격. 이건 앙투안 하부시의 무릎 공격입니다. 장청룡 뒤에서 그는 피했지만 빗나갔다. 그러면 무게중심이 불안정해집니다. 땅에 쓰러졌다. 네, 레그 연결. 한다리 타격. 상대의 공격 킥을 우회하기 위해 킥을 따라가면 등을 돌린 후 균형을 잃었다. 그럼 스윕킥이 끝난다. 좋아요. 아직 경주 10초 남았어요. 좋아.
1라운드 끝났어. 첫 번째 게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앙투안 하부시의 앞뒤팔을 이용한 직선 펀치. 이로 인해 장청룡은 여전히 상당한 골목을 앓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앙투안 하부시는 팔이 길다. 여러 차례 주먹술 교환 중에 아마도 장청룡은 이 경기에서의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일 것이다. 그의 복싱 스타일은 본능에 기반합니다. 장청룡이 아주 명확하게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는 게 분명했다. 그는 이걸 감지할 수 없었다. 마치 앙투안 하부시의 주먹이 내게 맞지 말았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앙투안 하부시의 팔은 정말 너무 길었다. 이 백클래시 뒤의 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판단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의 예측을 넘어. 그래서 상대의 복싱 기술에 관해서는 후방 회피 거리가 부족합니다. 충분하지 않아서 몇 번 맞았어요. 앙투안 하부시는 명백했다. 앞뒤로 강한 펀치를 가하는 것. 맞아. 우리 외국 선수들이 온 것 같아. 63kg 금벨트를 놓고 경쟁하기 위해. 그 방문자는 아기도 있었다. 네, 장중룡을 보자. 그는 주먹 기술 속임수를 사용했다. 그러자 바로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뒷다리로 낮은 키, 그리고 올라온 후에 발걸음 움직임이 더 유연해졌다. 이 글은 앙투안 하부시를 향해 나온 것이었다. 이 높이는 팔 길이입니다. 전술적 조정이 일부 이루어졌다. 즉석에서 펀치를 던지면 상대의 팔이 확실히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훅에 걸 수 없었다. 그래서 그의 발놀림이 매우 민첩합니다. 조금 더 움직였다. 이 낮은 수색은 텅 비어 있어. 장청룡이 공격할 때 발놀림과 리듬이 더 많아졌다. 이게 자신의 움직임에 더 유리합니다. 앙투안 하부시의 연속 연합 공격. 마지막으로 이 플라잉니. 키가 크고 올라가면 정말 무섭게 보이네요. 좋아. 뒷다리로 하이킥. 양팀이 두 번째 게임에 들어간 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봅시다. 양측은 더욱 공개적으로 싸웠다. 만약 그 대가가 더 크다면 방금 전 앙투안 하부시의 백스윕이 빗나간 후 곧이어 장청룡은 반격을 시도하며 틈을 만들려 했다. 그리고 회전하는 백스윙 펀치가 나왔다. 이건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장청룡이 반격하고 공격할 때 너무 서두르면 안 돼. 조심해. 논리적으로는 그때 주먹을 휘두를 수 없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주먹을 날렸다. 그래, 맞아. 그는 부드럽게 회전과 백스윙을 해냈다. 이런 작은 제스처들은 명확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플레이어의 레벨은 얼마나 높나요? 그는 자신의 몸을 아주 잘 조절한다. 방금 앙투안 하부시의 뒷다리가 스윕킥을 했다. 카메라가 바로 앞쪽으로 갔습니다. 정말 무섭게 생겼다. 장청룡은 이제 조심해야 한다. 장청룡은 이제 전술적 변화를 줘야 한다. 이런 일들 때문에 그는 보통 그렇게 한다. 평소 그의 직선 펀치 때문이었다. 앙투안 하부시에게 미친 영향은 그리 뚜렷하지 않았다. 대신 앙투안 하부시가 그 거리에서 한 방을 날렸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손을 한 번 뻗기만 해도 장청룡을 칠 수 있어요. 공격이 있는 것은 사타구니 부위여야 합니다. 그건 방금 두 진영 간의 치열한 전투 중의 실수였다. 그는 장청룡의 사타구니를 걷어찼다. 자유국제 규칙 내에서 만약 사타구니에 맞으면 그때 부상은 매우 심각했다. 잠시 휴식이 있다. 선수들에게 최대 5분만 휴식을 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5분이면 충분할 거야. 하지만 그것이 영향력에 영향을 준다면, 경기가 계속된다면 심판이나 대회 조직위원회 추가 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게 경기 실격 사유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런 건가요? 경기가 몇 경기까지 이어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 상황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사타구니를 걷어찼던 건 의도된 건가요? 이 반칙에 대한 악의적인 의심이 있나요? 네, 좋아. 장청룡의 후방 수색. 그렇다면 앙투안 하부시는 어떨까요? 시간 속의 후퇴. 이 힘을 거꾸로 가해보세요. 아직 완전히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장청룡. 한번 보자. 그는 MMA 레전드에서 많은 경기를 치렀다.
이전 경기에서의 푸서크 이렇게 유연했던 적은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걸음을 옮긴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상대의 키, 그의 윙스팬이 이 전술에 미친 영향, 여전히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가끔은 상대방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상대가 더 강할수록 그것이 가져다주는 개선이 클수록 네. 왜냐하면 당신은 전에 그랬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 스타일의 반대자들 한번 싸워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기술 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었다. 이런 스타일을 견디는 방법. 이것 또한 성장의 한 형태입니다. 일종의 진보. 네, 좋아요. 3라운드 시작. 이 경기는 앙투안 하부시와 장청용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경기였다. 감독관은 주로 금색 벨트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앙투안 하부시가 승리한다면 말이다. 그는 MMA 레전드 63kg 금벨트의 새로운 우승자입니다. 그냥 주인이 바뀐 거야. 네, 이 연속적인 공중 기동, 앙투안 하부시의 손 앞에 휘두르는 펀치, 옆으로 피하는 휘두르는 펀치가 움직이면서 장청룡에게 처음 입은 타격은 상당히 컸다. 방금 장청룡이 직접적인 무릎 공격을 날렸다. 하지만 앙투안 하부시의 사이드카가 그를 스치고 지나갔다. 뒤로 휘어진 것 같아. 앙투안 하부시는 재빨리 오른쪽 뒤쪽으로 피했다. 그는 다리 기술의 파괴력을 쉽게 피했다. 이것은 레그 릴레이 후 펀치 공격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런 펀치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각도 때문에 팔꿈치 공격 의심이 있었다. 그러자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켰다. 네, 쓸고 차는 걸 의미해. 봐. 또 한 번 직선 펀치가 빗나갔어. 그래서 장청룡이 오늘 여러 번 결근했군요. 여러 차례 직접적인 펀치 공격이 빗나갔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제안은 장청룡이 공격에 나서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페인트 동작의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그냥 떠나지 마. 또 한 번 빈 주먹을 백핸드 휘두르는 거야. 그의 기술적 습관 때문이었다. 보통 자기 키와 비슷한 사람과 싸울 때는 이 반응은 상대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가집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야 해. 오늘 상대와의 키 차이는 이것이 그들과 이전 모든 상대들 사이에 가장 큰 격차였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적당한 거리를 맞춘 거야. 몇 가지 조정을 꼭 하세요. 좋아. 뒷다리 가운데 쓰라. 여기가 사타구니 중앙이야. 좋아요. 앙투안 하부시가 문제없이 경기를 계속할 수 있는지 봅시다. 뒷다리로 차기. 전투는 더욱 격렬해졌다. 장청룡이 뒷다리로 킥을 마친 후 방어를 마친 앙투안 하부시는 즉시 직선 펀치로 반격했다. 양쪽이 마주 보고 있다. 방금 전 앙투안 하부시는 근거리에서 팔꿈치 공격을 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명확하지는 않다. 우리 심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양측이 충돌할 때 현장에 있던 관객들도 감동했습니다. 양측이 근거리에서 공격할 때 장청룡이 이러는 게 분명해. 힘이 부족합니다. 이 상대는 너무 키가 컸기 때문이다. 네, 이제 양측은 치열하게 싸웠다. 마지막 몇 초가 아직 몇 초밖에 남지 않았다. 이 순간 그녀는 불안했다. 움직임의 정확성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정확성을 달성해야 합니다. 특히 큰 움직임은 피하세요. 불안하면서도 하지만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다리를 잡은 후 그는 연속으로 2번의 백핸드 직선 펀치를 날렸다. 경기는 종료되었다. 양 팀의 흥징징한 대경기를 훑어보겠습니다. 좋아. 앙투안 하부시는 순간의 뒤로 직선 펀치를 집중시켰다. 이건 장청룡의 왼쪽 방어 행사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질문에 답했다. 이 무릎 착지를 봅시다. 플라잉 니 스트라이크. 비록 방어적인 팔을 풍사하고 하지만 장청룡의 얼굴에 가해서는 타격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앞차기가 날아올랐다. 그는 타고난 키가 크고 힘있었다. 그리고 그는 벌떡 일어나 공격을 시작했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의미입니다. 네, 좋아. 다리 찬스야. 뒤에서 직선 펀치를 날렸다. 백업 플랜. 킥을 받은 후 이분이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거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효과. 그 공은 앙투안 하부시의 어깨에 떨어졌다. 좋아요. 생방송 TV 앞에 있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지할 게 있어요. 이 타이틀 전어 싸움의 최종 결과 심판 한 번이 29대 20으로 승리했다. 2번 심판이 98대 30으로 승리했다. 3번 심판이 29대 20으로 승리했다. 4번 심판이 29대 30으로 승리했다. The winner 5번 is 심판이 Blue 29대 Corner. 30으로 승리했다. Congratulations, 최종 결과 Adore 남편이 이겼다. 안토안 Havas. 카부시에게 축하를 전합니다.